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몸통으로 확인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에서 일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걸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들은 각본에 의해 계획하고 이를 도모하여 이를 진행시켰다. 총칼과 군합발로 짓밟아야만 쿠데타가 아닌 것이다. 미통당과 검찰은 한 통속이 되어 사건을 만들고 키웠다. 작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21대 총선 후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었다. 저들은 당시 승리를 장담했다. 코로나로 인한 악재 등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천운이 왔으며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까지 까는 행위가 서슴지 않게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현 21대 국회의 총선 결과가 미통당이 승리했거나 의석수가 엇비슷한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당시 검찰은 21대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검찰 조직이 나가야 할 노선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 이후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지만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살아있는 권력, 준정당처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에 적어놓고 총 35회에 적시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페북에 밝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통당과 언론은 달려들었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검찰과 야당에서 반응을 한다. 진중권 같은 자는 조국 상상이 망상으로 발전한 모양,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정신의학적으로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이를 조선일보는 8월 10일 받아 적어 기사화했다. 하태경 미통당 의원도 조국이 실수한 것인가 아니면 문 대통령에게 서운해진 일이 생겨 의도적으로 흘린 것인가라며 만약 대통령이 절친 송초로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건 분명 탄핵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개입을 안 했다라면 당연히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난동 수준 인사를 문 대통령이 감싸는 이유도 설명이 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사이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공작 사건을 주도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 대통령의 30년지기 절친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초로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이 청와대를 거쳐 경찰로 전달된 후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청와대는 경찰의 김 전 시장 관련 의혹 수사 상황을 21차례나 걸쳐 보고받았으며 지방선거 직전에 집중적으로 18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해 송초로 시장,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백원호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등이 해당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2020년 2월경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 이유는 공소장의 검찰 일방의 주장이다. 그러한 검찰의 주장이 마치 기정사실화되어 공론화되면 국민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 사례에 비춰봐도 이례적이지 않다. 그러나 언론과 미통당 등은
추 장관이 해당 사건을 감싸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중동 등 일부 언론은 어디서 도대체 해당 검찰 공소장의 전문을 취득했는지 이를 자신들의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2월 초 동아일보는 검찰의 A4 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한 공소장 전문을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했으며 이를 조선중앙 등 여러 언론이 받아서 그대로 전문을 공개해버렸다. 또한 시국선언이랍시고 보수 교수들은 문재인 퇴진 도화선에 불을 붙였기도 했다. 최근 8월 10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분명 21대 총선 선거에는 개입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통 검찰이나 경찰은 민감한 시기에는 과거에 수사를 안 했다며 아주 중요한 정말 명백한 뇌물죄와 관련된 그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하곤 했는데 이번 윤 총장의 검찰은 이상했다고 했다. 그는 수사하지 않고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다가 오히려 덮인 사건을 공표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더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결론은 그 수사 성과가 없었던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대대적인 일부러 의도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두 건 다 결국에는 총선을 대비한 거였다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이 두 건을 11월 정도, 12월 말, 11월 정도에 다시 끄집어냈다며 사실 이 두 건은 8개월, 10개월 동안 고발만 되어 있었고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부수석 등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 등으로 적시했다. 장장 10여 개월 동안 묵혀두었던 고발건을 들고 있다가 총선 시기와 맞물려 사건화하고 대대적으로 검찰발 흘리기로 언론을 받아쓰고 미통당은 각본에 의해 이를 진행시켰다. 2016년 4월 울산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입수한 밍크골의 불법 포획 증거물 27톤 중 21톤 약 30억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줘 문제가 되어 2017년 9월 고래보호단체가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내린 당시 울산지검 소속 A 검사를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던 사건.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정면 충돌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청와대 및 고위 공직자들의 조직적 개입 사건으로 둔갑시켜 장장 10여 개월을 들고 있다가 총선 시기에 맞물려 대대적으로 터뜨렸던 검찰. 왜 검찰은 그렇게 묵혔던 사건을 하필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점인 지난해 11월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시켜 대대적으로 사건화하였을까? 당시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했던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을 씌워 없는 의혹을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재선거 요구에 선거무효까지 주장하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문 대통령은 최소 2년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총선 후에 문 대통령 탄핵론을 들고 나온 것일까?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서 3차 공판 준비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우선 기소했으며 4.15 총선 이후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시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 민정비서관실의 권한박 선출직 공무원 등 첩보 수집, 비위 가공이라는 말로
당시 민정수석실과 조국을 겨냥하여 해당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로 조국을 지목해 그는 검찰과 힘겨운 싸움을 해내고 있다. 일개 야인이 된 조국을 두고 살아있는 권력 운운하며 온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는 검찰은 정작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윤석열 총장 장모의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 의혹 및 처가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그리고 한동훈을 내세운 채널A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은 왜 모두 깔고 앉아 있으며 언론과 야당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어 있는 것인가? 김필성 변호사는 최근 조국은 한 개인으로 자신과 가족을 도륙했던 자들과 외로운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의 법적 조치는 기자들의 패소로 간단히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마도 매우 힘겹게 싸워야 할 것이다. 기자들이 법정에서 검찰이 말한 것을 믿었더라고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준 정보라면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일반 제보자가 준 정보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기자들은 나는 검찰이 준 정보를 믿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이란 것을 몰랐다. 도대체 검찰을 못 믿으면 누굴 믿을 수 있다란 말인가? 라고 주장하여 자신들이 보도 과정에서 최대한 검증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들의 이런 주장에 조국 전 장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준 정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나오거나 검찰이 준 정보 이상을 보도했다거나 또는 검찰이 짜고 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언유착 관계라서 공모해서 보도했다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의 법정 투쟁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기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즉 검찰이 기자들에게 정보를 던져줬다는 사실을 실토해야 한다. 검찰과 기자 사이의 커넥션을 자백해야 한다란 말이다. 그래야 기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법정 투쟁은 검찰과 언론 사이의 부당한 관련성,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을 방법으로 은밀히 진행하는 정치 공작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국 전 장관의 법적 투쟁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가 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보다 그가 투입해야 할 자원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조국 전 장관의 법적 조치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그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노력을 다시 투자하여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밝히는 투쟁인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었을 시 검찰과 언론 야당 외에도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조국 장관을 반대했던 목소리들을 들었다. 그중 매우 익숙한 이름이 등장한다. 바로 김재련이다. 그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조국 퇴진 시국선언 서명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여러 석연찮은 행동을 해왔던 인물이다. 그런 그녀가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고소인의 대리 변호인으로 나섰던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전말을 낱낱이 밝힌 열린공감TV 영상 떴다 박 시장, 짜여진 각본에 희생됐다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최근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기사의 출처가 그 유명한 유희곤 기자이다. 유희곤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최근 주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부지사 감찰 중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데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내가 악역을 한다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검사장으로 승진되거나 전보된 고위검사 25명 앞에서 검찰의 제19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 또한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끝으로 검찰 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길 바란다. 인권의 보루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진정한 개혁이다라고 일침했다. 페북셀럽 이주혁 씨는 독재란 무엇일까란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2년경 박근혜 풍자 포스터를 그려 벽에 붙인 팝아트 이하 작가를 당시 경찰이 연행해 8시간을 조사했다. 그리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붙인 그림인데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괴물로 묘사한 이모티콘이 온라인에서 뿌려져 판매되었는데도 경찰이 연행하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 과연 이 중 어느 쪽이 독재일까? 과거 박근혜를 옹립하였던 야당에서 틈만 나면 독재 하는데 언론 유튜버 등이 멋대로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처벌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정말 정치적 퇴보이며 독재로의 획이라 생각하는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풍자만 해도 잡아들였던 진짜 독재의 시대에는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앞으로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2년여의 임기 동안 저들은 더 악랄하고 교묘한 가진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문 대통령을 흠집내어 정권을 찬탈하려 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막은 사람들은 조국과 추미애 장관 등 역할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진짜 문 대통령 탄핵을 막은 사람은 바로 당신 깨어있는 시민이다.